자, 이런 도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2040년까지 이 마포구 내에서 도시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구역, 자, 6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는 자, 용산구 분석에 이어서 바로 왼쪽에 맞닿아 있는 이 마포구를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면에 접한 면이 서울 시내에 있는 25개의 자치구 가운데서 가장 긴 구이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 마포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에 있어서 이 가장 큰 가격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한강변 조망성, 이런 측면에서 이 지리적 면적상 가장 유리한 구라고 볼 수가 있고, 인구로 따지면은 서울시에서는 15번째 37.5만의 영등포가 14위, 그리고 36.4만이 마포구고요. 그리고 34.2만이 동대문구 16입니다. 자,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와 비교를 하면 절반 정도의 인구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긴 하지만 이 송파구와는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포텐셜은 뭐냐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 접지면이 다른 25개의 자치구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16개 행정동 가운데 8개,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한강과 직접 접해 있고, 또 한강과 접해 있지 않은 동들도 이 한강 수계까지의 직거리가 대부분 900m 이내에 들어올 정도로 이 한강 친수도가 높은 자치구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4중 역세권을 포함해서 3중 이상의 역세권을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중 역세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구다. 4중 역세권을 포함한 자치구가 3군데가 있는데요. 중구, 성동구, 강서구 이렇게 3개가 있고, 3중 이상 역세권 2개 이상을 포함한 구가 딱 2개가 있습니다. 서대문구, 동대문구. 그리고 3중 이상의 역세권을 1개 이상 보유한 구가 5개가 있는데, 은평구,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중랑구. 그 이외에는 전체 중복 역세권 정도만 있지 3중 이상의 역세권은 가지고 있는 구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측면. 자, 한강 수계 접한 면적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라는 점과 교통상의 최다 결절점이 가장 많은 구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개발 잠재력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경제 수준을 따져보면 GRDP 수준은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1.4조, 그러니까 서울시 송파구에 이어서 6번째 수준이고 7번째인 강서구 18.3조. 자, 연도가 지금 데이터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이후의 데이터로 보면 강서구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거의 탑5에 근접해 있는 GRDP 수준을 보이고 있고, 최대 GRDP 수준을 가지고 있는 강남과는 약 3.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포구와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인천 서구 21.8조,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 전체가 20.2조, 그 사이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 구조를 간단히 보시면 인구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 이 행정동 기준은 바로 옆에 있는 용산과 마찬가지로 1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시의 도시 중심지 위계로 따져보면 제1위계지인 이 도심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없고요. 제2위계지인 광역중심이 한 곳이 있습니다. 자, 서울 서북생활권의 중심인 이 상암 수색 광역중심, 제3위계지 지역중심이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신촌 그리고 마포공덕 지역중심, 자, 마지막으로 제4위계지 지구중심이 합정, 아현 이 두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용산하고 비교를 하면 이 광역중심 개수는 같고, 자, 대신에 지역중심이 2곳, 지구중심도 한 곳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 개발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용산보다는 앞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들의 건축물 노후도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주로 노후도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강남구의 북측,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그리고 북측에 있는 이 노원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강서구나 마포구의 경우는 비교적 30년 이상의 주택비가 10% 내외인 지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이슈는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나마 성산 이동이 30년 이상의 주택비가 30에서 50% 수준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재개발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도시 잠재력 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구조 위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설명을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고요. 광역 중심권이 있습니다. 상암 수색 광역 중심. 해당하는 동은 성산 제2동, 상암동. 세 번째 위계지는 지역 중심권인데 지역 중심은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마포공덕 지역 중심 해당하는 지역은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염리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 지역 중심 있죠. 해당하는 동은 대흥동, 서교동. 지구 중심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아현 지구 중심 해당하는 동은 아현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정 지구 중심 있죠. 해당하는 동은 서교동,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역 중심이 위계가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지역 중심, 세 번째가 지구 중심 순으로 도시 인프라 집적도나 도시 개발 밀도가 이 도시 구조 위계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축 영향력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4대 혁신축이 있죠. 혁신축이 제1개발축, 주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생활권별로 지정하고 있는 연계축이 있습니다. 연계산업축이 있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렸던 개발혁신축, 감성문화혁신축에 해당하는 지역부터 살펴보면 마곡에서부터 상암 수색까지 연결이 되는 서울의 4대 개발혁신축이고요. 감성문화혁신축의 직접적인 영향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성산 제2동, 상암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촌, 마포, 용산, 도심을 연계하는 연계산업축이 있습니다. 해당 산업축은 기존의 여의도, 용산 도심의 혁신축인 이 종축 거기에다가 횡축으로 신촌, 마포 산업축을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축이고요. 해당하는 축상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염리동, 서교동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한강과 소하천 정비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5대 생태공원 재정비 사업이 있죠. 난지 한강 생태공원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된 지역은 상암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상 레포츠 통합센터가 있죠. 마리나 사업이고요. 해당 사업의 영향권 안에 포함된 지역은 역시 상암동. 한강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망원 한강공원 수영장 개발 사업이고요.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망원 제2동. 그 다음에 한강 유역에 직접 면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별로 별도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과 직접 면해 있는 지역은 한강 유역동에 대한 별도의 가점을 부과합니다. 다음은 이 권역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권역천도 개발 의지가 현재 담겨 있고요. 홍제천이 있죠. 권역천이 홍제천의 수변 개발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성산 제1동, 성산 제2동, 그리고 망원 제2동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과 권역천이 만나는 지천 합류부 개발 계획이 있죠. 놀빛공원 개발 계획이고요.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된 지역은 성산 제2동, 망원 제2동, 상암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개발사업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역사 복합개발 및 철도 가용부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색역 일대를 디지털 미디어 산업 중심 거점화하겠다. 거기에다가 서부권 광역교통 결절점으로 조성을 하는데 기존 차량기지와 철도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재 공항철도 경인선 6호선이 만나고 있는 이 수색역 여기를 이 서부권 광역교통 중추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광역교통망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된 지역은 상암동, 난지도 가용지 개발 사업이 있죠. 해당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역시 상암동입니다.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유유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일대를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연계 지원하는 그런 업무, 주거, 복합기능 시설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해당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역시 상암동. 마포 농수산물 시장 유유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역시 상암동입니다. 마포 공덕 지역 중심 유유부지에 신산업 창작 공간을 도입하겠다. 마포로 가로에 이 업무 문화 특화 거점 조성 사업, 해당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염리동. 경의중앙선 지하화 사업이 있죠. 수색, 가좌, 부가연동, 신촌, 서울역까지 현재 지상철로 남북 측이 이 철도에 의해서 나눠져 있고요. 이 철도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상당히 슬럼프가
칼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색역에서 서울역 구간까지의 지상 노출된 이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이 상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 자, 이 철도면에 직접 면한동들이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암동, 성산 2동, 성산 1동, 연남동이 되겠습니다. 신촌 청년문화 중심 거점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대흥동, 서교동이 되겠습니다. 서울 복합화력발전소 문화창작소가 현재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문화시설로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근데 거기에다가 수변 공간을 추가로 개발하는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서강동,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성 예정 가운데 있는 교통 인프라, 도시광역철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먼저 대장 홍대선이 있죠. 부천 대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홍대 입구까지 들어오는 노선인데, 자, 마포구와 직접 걸쳐있는 역사는 덕은역 다음인 이 상암역, 그리고 상암 DMC, 성산, 홍대 입구 4개 역사가 되겠습니다. 해당 역사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서교동, 성산 제1동, 2동, 상암동이 되겠습니다. 자, 강북 횡단선이 있죠.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량리역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인데, 마포구에 직접 걸치는 역사가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역사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성산 제2동, 상암동. 자, 서부선이 있죠. 2031년 개통 예정 가운데 있고, 마포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역사는 광흥창역과 신촌 서강대역이 있습니다. 해당 역사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대흥동, 신수동, 서강동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도화 현대 1차 아파트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가 있죠. 자, 해당하는 지역은 도화동, 합정 존치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이 존치 정비구역은 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요건에는 포함되기는 좀 어려운데, 이 재정비 촉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향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해지는 구역이고요. 거기에다가 도시 환경 정비 사업구역으로도 지정된, 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합정동입니다. 상암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가 있죠. 해당하는 동은 이 상암동. 1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역이 있죠. 해당하는 동은 성산 2동. 용강동 토지구역 정리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지역은 용강동. 마포공덕 도시 환경 정비 사업지구. 해당하는 동은 도화동, 용강동. 마포자의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죠. 해당하는 동은 공덕동. 아현지구 재건축 사업. 해당하는 동은 아현동, 그리고 염리동이 되겠습니다. 신촌역 일대의 토지구역 정리사업, 자, 해당하는 동은 대흥동, 신수동, 서강동, 서교동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교 연남 토지구역 정비사업구역, 해당하는 동은 서교동, 연남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도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2040년까지 이 마포구 내에서 도시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구역, 자, 6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는 상암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 위계상 광역중심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서울의 4대 혁신축 가운데 이 감성문화 혁신축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소하천 정비구역, 그러니까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5대 생태공원 재정비 사업, 난지천 한강 생태공원, 그리고 수상 레포츠 통합센터인 마리나, 그리고 지천 합류부, 홍제천 개발, 놀빛공원 사업, 이 3개 사업이 몰려 있습니다. 수색역사 복합개발 및 철도 가용지 부지 개발 사업, 난지도 가용지 개발 사업, 서부 운전면허장 유유부지 복합개발 사업, 마포 농수산물시장 유유부지 복합개발 사업, 경의중앙선 지하화 사업, 자, 이런 중점 개발 사업 구역이 다 물려 있고요. 신설 예정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는 대장 홍대선, 강북 횡단선 2개의 노선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이다. 도시 재생 사업은 한 군데가 물려 있죠. 상암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 여건상 개발 잠재력,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위는 성산 제2동입니다. 자, 역시 상암 수색 광역중심 두 번째 위계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상암동과 마찬가지로 감성문화 혁신축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강 및 소하천 정비구역 관련해서 권역천인 홍제천의 개발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점 개발구역상으로는 경의중앙선 지하화 사업의 영향권 안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자, 예정교통인프라 대장 홍대선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강북 횡단선의 영향권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성산 제2동 1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개발 압력을 가지는 지역이다. 자, 3위는 서교동입니다. 도시위계상 세 번째 위계지인 신촌 지역중심, 거기에다가 합정 지구중심도 일부 걸쳐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지역 위계 중심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개발축 영향력상으로는 신촌, 마포, 용산, 도심을 연결하는 연계 산업축상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 부축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중점 사업개발구역 가운데에서는 신촌 청년문화 중심 거점화 사업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 인프라 대장 홍대선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신촌역 일대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리고 서교 연남 토지구획 정리사업구역, 자, 두 개의 도시재생사업과 물려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전체적으로 이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 4위가 있는데요. 도화동과 용광동이 있습니다. 자, 먼저 도화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시 위계상으로는 이 지역 중심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포 공덕 지역 중심, 신촌 마포 용산 도심 연계 산업축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강과 관련해서는 이 도화동이 한강 유역에 직접 접한 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점 사업개발구역으로는 마포 공덕 지역 중심 유유부지 신산업 창작공간 도입 사업이 있습니다. 자, 해당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도화 현대 1차 아파트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 그리고 마포공덕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이 두 개의 도시재생사업이 물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 4위인 용광동을 살펴보시면 동일하게 세 번째 도시위계 마포공덕 지역중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시개발축상에 신촌 마포 용산 도심 연계산업축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도화동과 마찬가지로 한강에 직접 면해 있는 한강유역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중점개발사업구역으로는 마포공덕 지역중심 유유부지, 여기에 신산업 창작공간 도입하는 사업, 이 부분에 직접 물려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용광동 토지구역 정리사업구역, 그리고 마포공덕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이 두 개의 도시재생사업과 물려있기 때문에 공동 4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위는 대흥동입니다. 도시구조 위계상 세 번째 위계지인 신촌 지역중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개발축상으로는 신촌 마포 용산 도심 연계산업축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개발사업 신촌 청년문화 중심 거점화 사업, 신설예정 교통인프라는 이 서부선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신촌역 일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물려있기 때문에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6위는 아현동이 되겠습니다. 도시위계상으로는 세 번째 위계지와 네 번째 위계지가 같이 걸쳐 있는데 마포공덕 지역중심 그리고 아현 지구중심 두 개의 도시 거점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요. 신촌 마포 용산 도심 연계산업축상에 역시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중점개발사업 마포공덕 지역중심 유유부지에 이 신산업 창작공간 도입사업과 직접 물려있는 지역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아현지구 재건축사업 직접 물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째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순위를 살펴보시면 1위와 2위 상암동, 성산 제2동, 자, 이 두 개의 지역을 보시면 특징이 서측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결국은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4대 혁신축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혁신축을 기점으로 해서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상암동 쪽에, 그러니까 이 수색역 개발 사업과 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역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수색역 개발을 하면서 주변에 인프라들이 더해지고 또 개발 밀도가 집중돼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 한강유역동 측의 개발 여건 자체가 전체적인 개발 호재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좌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강유역동에 면해 있는 이 한강과 접해 있는 지역의 수계 개발, 한강 수계 개발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호재보다는 이 혁신축과 관련된 이 산업혁신축 그리고 이 교통 결절점에 부과되는 그런 개발의 밀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위 같은 경우는 이 서교동 쪽인데, 이 서교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교통 결절점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홍대 입구 주변으로 해서 이 합정동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측의 개발이 상당히 밀도가 높게 진행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덕동 쪽도 개발 밀도가 높게 나타나긴 하는데, 현재 이미 공덕동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도시개발 잠재력의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더 개발이 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개발되어 있는 지역의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지금의 개발보다도 이 개발의 정도 차이가,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순위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혹은 사업장을 마련하시거나 토지 개발,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지역들 위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